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조건문과 반복문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을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어면에는 조건문, 반복문, 분기문이 있습니다. 조건문에는 한 문장을 실행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단순 if문,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을 선택하는 선택 if문,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을 사용하는 다중 if문, 스위치 변수에 의해서 특정 값일 때 문장을 실행하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습니다. 반복문에는 while, do while, for문이 있고 분기문에는 break, continue, go to, return 문이 있습니다. 조건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if문입니다. 형식은 if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할 명령문입니다. 이 문장은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여기에 있는 조건을 만족할 때만 문장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겠죠. 선택 if문입니다. 일반 형식은 if, else 이와 같이 if와 else가 있고 조건이 맞을 때는 가로 다음에 바로 문장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조건이 틀릴 때는 else 다음에 문장을 실행합니다. 다중 if문입니다. 다중 if문은 if문 안에 if문이 중첩돼서 들어있는 형태를 다중 if문 또는 중첩 if문이라고 하죠. 일반 형식은 if, else if, else 이와 같이 if문 안에 다시 if문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if 다음에 있는 조건이 맞으면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if문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else if 해서 조건이 맞으면 이 if문의 두 번째 if문의 조건이 맞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장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은 스위치 다음에 변수나 수식에 의해서 케이스가 갖는 값에 해당될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장을 실행하는 조건문입니다. 일반 형식은 스위치, 수식이 오고요. 케이스, 마지막에 디폴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수식이나 변수명의 값이 케이스 다음에 있는 상수와 일치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들을 실행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케이스문을 비교를 하겠죠. 수식이 두 번째 상수와 일치하나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합니다. 위에 모든 케이스문을 다 실행했는데 일치하는 값이 없는 경우에 디폴트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반복문입니다. while, do while문, for문 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while문은 형식이 while 다음에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일치하는 동안에 while문 안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을 하게 돼 있죠. 이때 while문 안에서 수식의 조건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while문은 무한반복을 할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while문 안에 의도적으로 무한반복을 시킬 경우가 아니면 while문 안에서 수식값이 종료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do while문은 첫 번째 있는 while문과 다른 점은 while문은 수식에 의해서 조건이 체크가 되지만 do while문은 일단 한번 실행한 다음에 이 문장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while 다음에 있는 수식에서 조건을 체크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한다라는 것이 while문과 차이점입니다. for문입니다. for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값, 조건,
증가값 이렇게 해서 세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초기값은 포문을 처음에 포 반복문을 시작할 때 1회만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만족하면 계속 여기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겠죠. 그 다음에 실행이 끝나면 증가값에 의해서 증가문을 하게 됩니다. 대개 반복 획수를 지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10번 반복한다든가 100번 반복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복문입니다. 분기문입니다. 분기문은 브레이크문, 컨티뉴문, 고투문, 리턴문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문은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반복문이나 스위치문에서 반복문이나 스위치문의 끝으로 제어를 옮깁니다. 컨티뉴문은 브레이크문과 차이점이 다음 문장들을 컨티뉴문 다음에 나온 문장들을 생략하고 반복문 처음으로 이동하여 다음 반복문을 다시 시작합니다. 고투문은 무조건 지정한 뒤에 있는 라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리턴문은 함수의 실행을 종료하고 함수로 호출한 것으로 제어를 옮깁니다. 실습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명령어에 해당하는 실습 부분만 이 부분에다가 추가를 시켜서 이 부분에 교체를 해서 실행을 시켜 볼 겁니다. 물론 약간의 워닝 에러가 발생을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습을 위한 플랫폼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클릭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전에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스 코드 부분만 이와 같이 작성을 하고 이 부분만 우리가 실습하고자 하는 부분을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대신에 명령어 테스트할 영역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 대신에 여기에 if k가 크다 10보다 크면 F5 자, 볼까요? print 프린트 포맷 줄 바꾸고 k는 10보다 크다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 값을 현재 아무것도 안 줬죠. 따라서 안 나타날 겁니다.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자 11이니까 K 값이 11이니까 10보다 크죠. 따라서 이 품은 다음에 있는 이 문장을 실행할 겁니다. 솔루션 빌드 하고요. 이와 같이 워닝 에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상관없죠.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K는 10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명령어들을 배우고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단순 if문에 대한 기본 형식입니다. 단순 if문은 if문 다음에 조건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표현하면 이 조건식은 여기에 나오겠죠. 비교 판단 기호 안에 나오게 되고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실행할 문장은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은 이와 같이 한 문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조건식이 맞을 때 여러 개의 문장을 실행해야 되는 경우는 이와 같이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문장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조건이 만족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문장들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 문장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if문은 그냥 없는 것과 말 한 가지로 그냥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단순 if문 예시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시스블리안 플랫폼에 이 문장을 대체를 시키면 우리는 결과값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도 매 한 가지죠. 자,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K가 10보다 크면 출력이라는 문장을 출력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문장을 출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순서대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K가 10보다 크면 조건이죠. 출력을 합니다. K가 10보다 크면 출력이라고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두 번째 예시입니다. A가 알파벳 A와 같으면 변수 A에 A가 기억되어 있으면 출력된다 라는 문장이 출력될 것입니다. 자, K가 1이 아닌 경우, 세 번째죠. K가 1이 아닌 경우는 K가 1이 아니면 출력이라고 출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H가 10보다 작으면 조건이죠. H가 10보다 작으면 H에다가 1을 증가시킵니다. 선택 if문에 대한 일반 형식입니다. 선택 if문은 우리가 흔히 if, else문이라고도 부릅니다. if 다음에 조건식이 나오고 이 조건식에 따라서 참일 때는 가로 다음에 있는 문장을 바로 실행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을 때는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합니다. 이와 같이 두 문장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행하게 되는 조건문입니다. 순서대로 표현하면 비교 판단의 조건식이 나오고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얘를 따라서 이와 같이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겠죠. 이 문장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고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오를 따라서 이와 같이 내려와서 거짓일 때 문장을 실행합니다. 되게 순서대로 그릴 때 예, 아니오 또는 yes, no 또는 참, 거짓 다 사용하는 용어들이죠. if, else문에서 여러 문장을 참인 경우에 여러 문장을 실행할 경우에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똑같이 s 다음에도 여러 개의 문장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문장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 if문의 예시입니다. if k가 10보다 작으면 조건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k는 10보다 작다라는 글자를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s 그렇지 않고 k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실행하기 때문에 k는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출력될 것입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표현해 보면 k가 10보다 작다. 예, k는 10보다 작다라고 출력을 하고 아니오인 경우는 k는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출력을 하라 라는 순서도입니다. 두 번째, 이 문장은 두 개의 if문으로 나누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단순 if문 두 개를 사용해서 선택 if문 하나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if k가 10보다 작으면 이와 같이 k는 10보다 작다라고 출력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k가 10이거나 10보다 큰 경우에는 이 문장을 실행 안 하겠죠. 그럼 밑에 있는 k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문장을 실행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선택 if문은 단순 if문 여러 개를 겹쳐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중 if문입니다. 다중 if문은 if문 안에 또 if문이 들어있는, 우리가 중첩 if문 또는 다중 if문 이렇게 부르죠. if문 다음에 조건이 나오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else인 경우에는 다시 if문을 사용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시 if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if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if문에 의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합니다. 물론 이거는 계속해서 중첩될 수가 있죠. 순서대로 표현을 해보면, 조건식을 만족하면 이 루틴을 타서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문을 실행합니다. 아니면 다시 두 번째 if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if문의 조건식을 만나서 이 조건문이 참인 경우는 예를 따라서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고, 이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을 때는 조건식이 거짓일 때 이 처리문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중 if문의 예시입니다. K가 10보다 작으면 K는 10보다 작다라고 출력을 합니다. else 그렇지 않다. 즉 K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시 if문으로 물어보는 거죠. if K가 10하고 같은가? 같으면 K는 10보다 같다라고 출력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else K는 10보다 크다라고 출력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시는 대개 성적 처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점수에 의해서 그레이드를 결정을 하는 거죠. 점수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레이드에다가 A라고 기억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else, if문 나왔죠, 다시. 자, 두 번째 if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if 점수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레이드는 B라고 기억을 시킵니다. else 그렇지 않고 if 점수가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C,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D. 그렇지 않으면, 즉 6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라는 것은 60보다 작다는 거죠. 6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레이드가 F입니다. F. 여러분은 F를 맞을 일은 절대로 없겠죠. 스위치 케이스문의 형식입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은 스위치 다음에 수식이나 또는 변수명이 옵니다. 이 수식이나 변수명이 케이스 다음에 있는 상수와 일치한 경우에 그 다음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으면 두 번째 케이스문을 이와 같이 비교를 하겠죠. 맞으면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할 겁니다. 케이스문의 앞쪽에 있는 케이스문의 모든 케이스문에 해당하는 값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디폴트 문이 있으면 이 디폴트 문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합니다. 디폴트 문이 없다,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실행 안 하고 스위치 문이 끝나겠죠. 되게 케이스문 다음에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브레이크 문은 스위치 문을 빠져나오는, 스위치 문 끝으로 제어를 이동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분기문 중에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인데, 이거를 생략하게 되면 예를 들어 상수 1을 만족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조건을 체크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실행합니다. 물론 알고리즘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크문을 생략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개는 케이스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항상 브레이크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순서대로 표현을 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조건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조건식이 상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문장을 실행하고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문장을 실행하고 3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다음 4, 5, 6, 7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들에 일치하는 값들에 따라서 실행문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폴트 문을 추가를 하게 되면 앞에 상수들의 앞에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된다. 물론 생략되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죠. if문을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f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중 if문이죠. if num이 1이면 문장이 빠졌네요. 하나라고 출력하려고 했었는데 프린트 하나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 써볼까요? 프린트 포맷 하나. 네, 이렇게 이 문장이 지금 실수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두 번째 else if 만약에 num이 1이 아니다 그러면 num이 2냐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2면 둘, 3이면 셋. 그렇지 않으면 너무 큰 수라고 출력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스위치 모드를 바꾸면 이와 같이 num 변수가 들어오고 케이스 1인 경우는 프린트 하나라고 출력을 합니다. 자, 브레이크 문을 만났죠? 그러면 제어가 스위치 문의 마지막인 이쪽으로 이동돼서 스위치 문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생략되지 않았으면 하나인 경우는 이 문장도 출력되고 이 문장도 출력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도했던 게 아니죠. 따라서 브레이크문을 반드시 이렇게 추가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1, 2, 3,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다. 그런 경우는 마지막에 디폴트 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너무 큰 수라는 문장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 실습 과제입니다. 한 자리 숫자를 맞추는 프로그램과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한 자리 숫자를 맞추는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이무의 어떤 숫자를 난수를 발생시켜서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보다 큰 숫자가 입력이 되면 너무 크다.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보다 작은 숫자를 입력하면 너무 작다.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를 맞추면 맞았습니다 라고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함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은 함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쌤이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탠더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랜드라는 함수입니다. 이 랜드라는 함수는 0부터 32,767까지 사이에 랜덤한 어떤 숫자를 만듭니다. 이 만드는 숫자는 코드표, 코드 테이블에 있는 이무의 위치에 있는 숫자부터 읽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의미하면 랜덤한 난수는 아닙니다. 난수표에 있는 숫자들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기억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부터 숫자를 읽는지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랜덤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코드표가 같으면 같은 코드표 위치에 있는 같은 시드에 있는 값은 항상 같은 랜덤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걸 초기화시킬 코드표의 위치를 잡아주는 함수 seedla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해서 시드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드를 1번 시드 하면 항상 41이 나옵니다. 항상 41이 1번 시드에는 따라서 몇 번 시드인지를 우리가 이음의 시드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time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time이라는 함수는 1970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현재 시간을 초 단위로 반환을 해줍니다. 현재가 몇 초인지 1970년 1월 1일 0시 1초가 1이었겠죠. 그 다음에 1970년 1월 1일 1시가 3600이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초로 반환해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랜드와 time이라는 함수와 sl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한 자리 숫자 맞추는 프로그램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최대한 예쁘게 디자인해서 입출력 디자인을 해서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